오늘은 제가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어학연수 보냈던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면 한국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티켓입니다. 원래는 1년 비자 받아서 1년 3개월 비자가 나와요.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면. 그래서 비자가 1년 3개월인데 제가 6개월만 하고 돌아가는 이유랑 어학연수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일본어과를 입학하게 됐어요, 대학교에. 근데 이제 일본에 관심이 없었다기보단 일본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갖고 이제 가고 싶었던 과가 아닌데 성적 맞춰서 갔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적을 1학년 1학기 때 거의 F 받고 학점도 거의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과도 못하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학한 여름방학 동안 2달간 학원에 다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매일매일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1학년 1학기 때 놓쳤던 진도를 다 따라잡았어요.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만 하면서 방학을 보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한국에 계속 있으면 공부를 안 하겠다. 그리고 저는 K-팝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돌에만 정신이 팔려서 공부를 안 하겠구나 생각이 느껴서 그럼 유학을 가자. 일본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공부를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바로 휴학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물론 이런 못하는 상태에서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를 해놓고 가야 제가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조금 막 너무 불편하지 않고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학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일본어 공부를 하고 일본 어학연수를 갑니다. 어학연수는 2023년부터 2024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교를 1년 휴학하고 가는 거였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일단 6개월만 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고 준비 과정은 저는 대형 학원 일본어를 다녔어요. 일본어 대형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학원 통해서 집 구하고 폰도 개통하고 어학교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받을 때 대행도 쓰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먼저 어학교를 어떻게 구하냐면 저는 도쿄를 처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도쿄는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오사카는 어떠냐 이러셔서 도쿄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가는 곳이 오사카기도 하고 오사카에 한국인도 많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마지막 전에 여행 갔던 곳이 오사카였었고 좀 더 익숙할 것 같다, 뭔가 좀 친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오사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어학교들을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 이렇게 쫙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 같은 것들 해갖고 이렇게 막 이것보다 조금 얇은 책을 해갖고 막 어학교들이랑 뭐 전문 학교들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쫙 보여줘요. 약간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커리큘럼 뭐 있는지 뭐 할 수 있는지 뭐 배울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지 그리고 뭐 교통비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다 보니까 교통카드 같은 거 혜택 같은 거나 있는지 뭐 그런 거나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뭐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잘 나왔다거나 성적을 잘 받았다거나 이러면 장학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장학금 같은 거랑 학교 이제 어학교 비용 얼마인지 위치는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 그리고 한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이렇게 약간 조금씩 해서 그렇게 나와져 있는 종이를 보고 정했습니다. 저는 남바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요. 남바로 결정한 이유는 그냥 시내 쪽에 있고 싶었어요. 놀러 다니기 좀 편하고 그리고 제가 일본 애니를 또 좋아해갖고 약간 애니메이트나 뭐 놀러 다니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남바 쪽으로 정했습니다. 집은 학원에서 그냥 부동산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제가 처음에는 룸메이트랑 같이 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 집값이 이제 싸지니까. 근데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 룸메이트가 랜덤 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 혼자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바꿔서 그럼 혼자 사는 걸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하고 받은 집으로 했습니다. 집은 남바역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살았고요. 여기가 위치가 되게 좋았어요. 지하철역이랑 2분? 이제 2분도 아니 한 1, 2분 거리에 있고 근처에 편의점 엄청 많이 있고 뒤에 바로 마트도 있고 옆에 한인마트도 있고 스시집도 있고 뭐 게임장도 있고 뭐 그 코인 세탁하는 데도 있고 뭐 되게 많았어요. 위치가 진짜 좋았고 제가 살았던 곳은 풀옵션이어갖고 그 뭐지?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살다 올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물건을 이렇게 막 사기가 조금 그래갖고 약간 풀옵션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기가 거의 다 풀옵션이었어요. 저는 제가 살았던 곳은 저는 혼자서 자취했고요. 맨션에 살았습니다. 빌라라고 해야 되나? 한국으로 따지면 아무튼 혼자 살았습니다. 한 달 월세는 85만 원인데요. 이게 3달치를 한 번에 내면 조금 할인을 해줘서 22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저는 3달치를 한 번에 내면서 결제를 했고 그리고 계약서 종이도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풀옵션이어서 85만 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먼저 신발장 있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화장실이랑 욕조가 분리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면대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 있고 부엌에 인덕션 있고 그 다음에
부엌에 이제 설거지 하는데 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위아래로 선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오면, 일본은 방이 이렇게 바로 원룸이 아니라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약간 투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원룸입니다. 그렇게 방을 열고 들어오면 TV 있고, 책상 있고, 선반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붙박이장 옷장 있고, 그다음에 옷장 위에 이제 또 선반 있고, 그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베란다 있고, 이제 커튼도 있었어요. 그래서 햇빛 완전히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불이랑 베개도 옵션으로 여기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불이랑 베개도 따로 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세와 전기세 포함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수도세, 전기세도 막 따로 내고, 인터넷 통신비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막 제가 따로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비용만 한 달에 쓰는 거 3만원씩 그렇게만 돈 내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살았고, 그 다음에 폰도 어학교에서 알려준 곳에서 개통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데이터 무제한을 썼어갖고 최대한 많은 걸로 해서 한 달에 50기가 쓸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6만원인가? 5만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계좌 연결해서 카드 이렇게 좀 빠져나가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열쇠를 사용했고, 저희 집도 이제 제가 사는 것도 열쇠 썼습니다. 열쇠 잃어버리면은 뭐 다시 만드는데 돈 비용 좀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거 조심하라 하셨고, 그 제가 사왔던 것은 좀 특이한 게 그 열쇠에 인식칩 같은 게 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열쇠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밑에 들어올 때 보통 이렇게 띡띡띡 번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 형식이 아닌 그 약간 코드 인식 같이 이렇게 열쇠 대고 인식하면 문 열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렇게 열쇠를 거기에다가 대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리 버튼 눌러도 엘리베이터 못 타고, 계단도 그 잠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단도 함부로 이렇게 못 올라간다 해야 되나? 아무튼 보안이 되게 빡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그냥 일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저랑 같은 어학교 다녔던 사람도 여기 있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집 단점은, 제가 살았던 곳의 단점은 일단 방음이 잘 안 돼요. 일본은 지진 때문에 일단벽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도로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이제 그 옆집 소리는 그래도 안 들려서 이 정도면 방음 잘 되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밖에 이제 엘리베이터 뭐 누르는 소리나 이제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 이런 거는 다 들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베란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차도 소리, 차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밑에 1층에서 사람들이 좀 크게 대화하는 소리, 웃음소리 같은 거 또 막 들리고, 노랫소리 같은 거 뭐 좀 들리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바 근처에 살다 보니까 약간 그 오픈카 같은 걸 해서 일부러 엔진 소리 크게 이렇게 내고 다니는 그거를 밤이나 새벽에 하고 다녀요. 맨날 매일같이. 그래서 6개월 내내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시끄러워서. 근데 또 적응하다 보면 자기 됩니다. 그리고 어학교는 첫날에 이제 가면은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보고 반배정 받고, 반에는 20명 조금 안 되게 있어요. 여자 남자 있긴 한데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여자가 한 6, 남자가 4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인 제외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대부분 동남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나이대가 되게 엄청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저랑 비슷한 또래인 20살 초반도 있고, 그리고 외국은 18살부터 성인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생 나이인 애들이 벌써 온 경우도 있고, 30, 40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부 동반돼서 같이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되게 나이대가 다양하고,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레벨 테스트나 뭐 안내문 종이 이런 거 나눠줄 때 기본적으로 있는 언어는, 이렇게 많이 있는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홍콩, 그 다음에 베트남,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일단 우선 많고요. 저희 반에도 베트남 친구들이랑 중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필리핀, 스리랑카, 이제 아프리카 쪽도 있고, 그리고 인도도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학교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일단 매일 일본어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이 정도. 학교 시간은 오전반은 약간 높은 반이고, 오후반은 조금 초급, 중급자 반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반 수업을 들었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요. 4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일수에 따라 100%에서 70%까지 있는데 85% 밑으로 내려가면 그 졸업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85를 유지하는 게 좋고, 80 정도 되면은 약간 위험해지는? 이제 왜 이렇게 학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교장쌤이랑 좀 상담하고, 학교도 상담하고, 그러고 이제 75 밑으로 떨어지면 경고가 날라오고, 70으로 되면은 이제 퇴학당합니다. 그래서 85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 100% 유지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이제 보통 어학교 다니다가 전문대나 뭐 대학교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석률 보는, 약간 따지자면 고등학교 생기부 출석률 보는 것처럼 일본은 되게 이게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률이 90% 밑이면 그 대학교 원서 넣을 때 이제 조금 안 좋더라고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90까지만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은 그 원서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성실함을 보기 위한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어학교 비용은 한 달에 1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한 달에 170이고 3개월, 6개월, 뭐 9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6개월 결제하고 왔습니다.
6개월 다녀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6개월 했습니다. 어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법은 일단 짝을 지어줘요. 랜덤 짝을 지어주는데, 그때 이제 옆에 친구랑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는 그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갔던 반에 한국인 분을 만나서 그 한국인 언니랑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언니 덕분에 어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약간 외국 가면 그 나라, 자기랑 같은 나라 사람 친구는 한 명 정도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은 여기 꽤 많이 다니는데 이게 반이 진짜 세세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한 반에 한국인이 나 혼자거나 많아야 3명? 많아야 3명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아예 못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만났다고 해서 물론 다 친해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3달 다니고 나면 기말고사를 한번 봐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에 따라서 반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반을 한 번 더 하냐 이런 식으로 되고요. 3개월씩 한 번 다니고 나면은 한 2, 3주 정도 방학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학기 사람들 받고, 저는 이 정도?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선생님이 매일매일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빡센 선생님도 있고 안 빡센 선생님도 있고 약간 그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수업 분위기가 막 그렇게 막 한국처럼 막 엄청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약간 중고등학교 같은 느낌? 되게 자는 학생도 있고 수업 집중하는 학생도 있고 뭐 핸드폰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어학교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있어요.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리고 아무래도 지적 받다 보면 혼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처음에 어학교 들어갔을 때 책 구입하느라 그 어학교 책 같은 거 이것저것 구입하느라 한 10만 원 정도 또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갔고, 그리고 일본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행정 업무가 처음에 조금 진짜 느리더라고요. 느린 걸 직접 겪어보니까 아 역시 이게 일본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뭐 전철 비싼 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이거 말고는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택배 직접 받아야 되는 거. 택배, 근데 이게 택배를 못 받으면 그 종이 같은 게 날라와요. 그래서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받을 건지 그게 있어서 그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받을 때 항상 집에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일본 어학교다 보니까 일단 어학교에 일본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일본어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번역기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인 친구, 그 한국인 언니분이랑 한 명 친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제 4월 학기인데 저는 1월 학기로 입학을 했는데 1월 학기 끝나고 그 다음에 4월 학기 시작했을 때 중국인 친구를 한 명 사귀었어요. 저랑 동갑인 여자인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랑 또 잘 지내다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인 친구가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케이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통해서 이제 SNS 통해서 만나갖고, 그 친구들 덕분에 일본에서 되게 외롭지 않게 되게 이것저것 잘 돌아다니고 일본어로 대화하면서 회화도 좀 늘고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공연도 보러 다니고. 다시 일본에 또 올 생각은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이유는 일본에 이제 휴학하는 기간을 다 채우고 가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일본에 빨리 유학을 와야겠다, 이제 4년제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EJU 시험을 빨리라도 한시라도 먼저 준비하면 좋으니까 그런 이유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연말에 해외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서 한국 가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저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도 된다 하는 그 서류랑 이 재료카드를 만들면 뒤에 찍어줘요. 그 아르바이트 해도 된다, 그 유학 외 활동 허가증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찍어줘요. 그래서 처음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보니까 너무 기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생활비를 좀 풍족하게 받기도 했어요. 부모님께 다 지원을 받았는데 저는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 했던 비용도 있어서 약간 그거 플러스 부모님이 주신 돈 플러스 이렇게 해서 같이 쓰긴 했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완전 사람 씀씀이에 따라 다른 거여서, 저는 친구도 초반에 좀 만났고 도쿄 여행도 한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저는 오사카에 있으면서 공연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가수랑 버튜버 아이돌이랑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이 일본에 와서 공연해갖고 그렇게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2번 정도 놀러 왔었어요. 3월이랑 5월에. 그래서 한국에서 놀러 온 친구들이랑 같이 또 저도 관광 모드로 해서 다니고, 뭐 유니버셜도 가고 쇼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애니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니 굿즈 같은 것도 이렇게 사고, 메루카리에서 되게 편하게 샀거든요. 메루카리 이용 진짜 짱. 그게 저는 일본에 생각하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루카리 이용이 편리했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나 뭐 궁금했던 거 뭐 되게 걱정 없이 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콜라보 카페 같은 것도 조금 몇 번 갔었어갖고 이런 식으로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0만 원 안에 이제 교통비, 뭐 먹을 거, 굿즈 사는 비용, 학교에 내야 하는 돈, 뭐 이런 거 등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쇼핑, 뭐 그 외 등등 그렇게 해서 썼고, 뭐 저처럼 덕질을 안 하고 딱 밥만 먹고 뭐 교통비만 쓰고 한다면은 100만 원까지는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일본에 생활하면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워홀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워홀 생각은 잘 모르겠고, 일단 한국에 돌아가서 어학
학교가 아닌 이제 대학교로 이제 이유를 봐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한국 가면 복학해서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일본 대학을 준비해야 하죠. 물론 여기 있으면서 안 좋은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좋은 기억들인 것 같고 친구들이랑도 너무 잘 지냈고 물론 제가 뭐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밖에 막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학교 집 뭐 가끔 쇼핑할 때 놀 때 그리고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막 이랬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잘 있었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